네, 그럼 머신러닝 스터디 첫 회차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번 시간에 챕터 1과 챕터 2의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우선 머신러닝이란 규칙을 일일이 프로그래밍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데이터에서 규칙을 학습하는 알고리즘을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사이킴런이 머신러닝의 대표적인 라이브러리로 사용되는데요. 저희는 사이킴런을 과제에서 활용하는 방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들리시나요? 네. 어, 다시 할게요. 코랩이란 웹 브라우저에서 파이썬 프로그램을 테스트하고 저장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주피터 노트북 개발 환경인데요. 저희는 이번 스터디에서 코랩을 활용할 거고, 그 혹시 코랩의 사용법이 기억이 나지 않거나 코랩을 사용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책이 사용법이 나와 있으니 이거를 보고 한번 혼자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회의 체근접 이웃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두 개의 종류를 분류하는 머신 모델을 훈련할 건데, 머신러닝에서는 여러 종류, 즉 클래스를 구별하는 문제를 분류라고 하고, 두 개의 클래스 중 하나를 고르는 문제는 이진 분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미와 빙어라는 생선을 이용해서 이진 분류를 할 건데, 우선 데이터를 준비하면 도미의 길이와 도미의 무게를 이렇게 데이터로 준비해 봤고요. 그래서 이거를 산점도로 나타낼 건데, 우선 매플론리브라는 패키지를 임포트 해줘야 합니다. 이 매플론리브는 파이썬 환경에서 데이터의 시각화를 도와주는 패키지인데요.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 임포트를 해주고, X축을 도미의 길이, Y축을 도미의 무게로 대응하여 이렇게 그래프를 만들어줍니다. 이 그래프는 선형적인 특성을 띠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그래프가 선의 모양처럼 생긴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미와 대응할 이제 빙어의 데이터를 준비하면 됩니다. 그리고 준비된 빙어의 데이터도 산점도에 추가해주면 이렇게 빙어의 데이터까지 추가된 산점도가 생성이 되는데요. 이 패키지에서는 자동으로 다른 데이터를 다른 색깔로 구분해줍니다. 그리고 두 데이터가 모두 선형적인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제 서로 다른 특성을 띠는데요. 이 도미의 데이터보다 빙어의 데이터가 더 길이가 무게가 길이에 영향을 좀 덜 받는, 네, 일단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K-최근접 이율 알고리즘이란 새로운 개체의 목표값을 예측하기 위하여 과거의 유사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그 값을 예측하는 그러한 알고리즘인데요. 저희는 이번 시간에 준비된 도미와 빙어의 데이터를 K-최근접 이율 알고리즘을 이용해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두 리스트를 병합한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어주고 집 함수를 이용해서 리스트를 합친 2차원 리스트를 생성할 건데요. 그때 집 함수는 나열된 리스트에서 원소를 하나씩 꺼내서 반환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미가 저희가 찾는 대상이기에 도미를 1, 빙어를 0에 대응한 리스트를 생성해주고, 그리고 사이클론 패키지에서 클래스를 임포트를 해야 되는데, 이 K-Neighbors Classifier라는 클래스는 KNN 알고리즘을 구현한 그런 클래스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임포트 해주고 이 객체까지 생성해줍니다. 그리고 머신러닝을 하려면 우선 훈련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 fit 메소드를 이용해서 주어진 데이터로 모델을 훈련해줍니다. 그리고 훈련된 모델을 평가해야 되는데 스코어 메서드를 이용해서 평가를 해주는데요. 스코어 메서드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반환해줍니다. 그래서
1은 정확도가 100%라는 것을 의미하고 0.5는 50%라는 것을 의미하는 식으로 그런 평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잘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예시를 입력해 줄 건데요. 몸 길이가 40cm, 무게가 50g인 예시를 입력하면 1, 즉 도미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몸 길이가 10cm, 무게가 30g인 예시를 입력하면 빙어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K 최근접 이웃 알고리즘은 전달받은 데이터를 모두 저장하고 새로운 데이터를 받으면 가장 가까운 데이터를 참고하여 판단하는 그런 알고리즘이고요. 판단할 때 참고하는 데이터의 기본 개수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챕터 2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머신러닝은 크게 지도학습이랑 비지도학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지도학습은 입력 데이터와 그에 대응하는 답을 함께 사용을 해서 학습을 하는 것이고, 비지도학습은 입력 데이터만 제공을 해서 스스로 패턴이나 특징을 학습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지도학습은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와 정답이 모두 필요한데, 이제 데이터에 해당하는 입력 데이터랑 정답에 해당하는 타깃 데이터를 합쳐서 훈련 데이터라고 말을 합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모델을 평가를 할 때 이제 또 새로운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은 새로운 데이터를 준비하지 않고 하나의 데이터를 테스트 세트랑 훈련 세트로 나누어서 훈련 세트로 훈련을 시킨 다음에 테스트 세트를 활용해서 정확도를 이제 답을 예측하고 정확도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생선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이제 데이터랑 타겟을 준비를 합니다. 넘겨주세요. 다음으로 이제 사이킨런을 활용해서 모델 이제 K 최근접 이웃 모델을 임포트를 하고 모델을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이제 훈련 세트랑 테스트 세트를 나누는 코드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파이썬의 슬라이싱 문법을 활용해서 트레인 셋과 테스트 셋을 각각 나눈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fit이랑 스코어 함수를 사용해서 모델을 학습시키고 정확도를 평가를 했는데, 이제 넘겨주세요. 이제 정확도가 보시면 0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좀 전에 트레인 셋과 테스트 셋을 나눌 때 트레인 셋을 0부터 34까지의 35개 데이터를 넣고 테스트 셋에는 14개, 나머지 14개의 데이터를 넣었는데, 하필 34개의 데이터가 돔이었고 테스트 세트에는 빙어 데이터만 들어있게 되어서 정확도가 0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샘플링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샘플링 편향을 보정하기 위해서 넘파이를 활용해서 배열을 만들고, 시드 설정은 이제 책과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설정을 하는 것이고, 저희가 실제로 할 때는 시드 설정을 따로 할 필요가 없겠죠. 시드 설정을 하고 이제 넘파이 배열을 인덱스 배열을 만들어서 인덱스 배열을 셔플 함수를 사용해서 섞어줍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트레인 셋과 테스트 셋을 다시 나누는데, 섞인 인덱스를 바탕으로 나누기 때문에 이제 순서가 좀, 아까 전에는 앞쪽에는 도미 데이터만 있고 뒤쪽에는 빙어 데이터만 있었는데, 이제는 섞여서 트레인 셋과 테스트 셋을 나눈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매트플립을 사용해서 산점도를 나타내는데,
그 표가 오른쪽에 있는 것인데 보시면 이제 파란색이 트레인 셋이고 주황색이 테스트 셋인데 잘 섞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잘 섞였기 때문에 이제 다시 훈련을 시키고 정확도를 보면 1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확도는 이제 테스트 인풋을 활용해서 예측을 시킨 값과 이제 테스트 셋에 있는 정답을 비교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모두 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레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어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넘파이 배열을 출력할 때는 어레이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사이클런을 사용해서 출력을 하면 넘파이 배열으로 출력을 해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다음으로는 이제 넘파이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처음에 정리를 하는 과정인데 아까는 그냥 포몬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정리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넘파이를 사용해서 컬럼 스택이라는 함수랑 컨캐터네이트를 활용해서 데이터 셋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겨보시면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트레인 셋이랑 테스트 셋 나누는 것도 사이클런을 활용해서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랜덤 스테이트 파라미터는 랜덤 시드를 설정하는 파라미터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임포트를 하고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함수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잠깐만 전화를 해주세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밑에 테스트 타겟을 출력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 빙어 데이터가 3개고 도미 데이터가 10개여서 도미 데이터가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스트래티파이에다가 타겟 데이터를 전달을 하는 이 파라미터를 넣어주면 이제 도미 데이터가 9개고 빙어 데이터가 4개로 나와서 원래의 이제 도미 데이터랑 빙어 데이터의 비율에 맞게 나누어 줍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모델을 학습시키고 해서 보면 정확도도 1.0이 나오는데 밑에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도미 데이터인데 프리딕트를 시켰더니 빙어라고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는지 보면 매플로립을 사용해서 선점도로 보면 여기서 이제 초록 색깔들이 최근적 이웃으로 선택된 데이터들인데 빙어의 데이터가 더 가깝다라고 판정이 되어서 빙어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특성 값이 서로 달라서 그 축에 있던 값이 서로 달라서 이렇게 된 건데 이거를 보정을 하려면 데이터 전처리라는 것을 해줘야 합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표준 점수를 활용해서 데이터 전처리를 할 건데 표준 점수는 값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눈 값을 이야기를 합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전 페이지에 있던 코드는 이제 트레인 셋을 표준 점수로 나타내는 과정이었고 이번 페이지에 맨 위에 있는 줄에 있는 new로 설정한 것을 보시면 이것은 이제 저희가 아까 프리딕트 시켰던 값을 또 표준 점수로 바꾸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산점도로 다시 나타내면 아까랑 똑같아 보이지만 축을 보시면 이제 값이
동일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케일이.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샘플도 동일하게 표준 점수로 나타내 주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데이터 전처리가 끝났으니까 이제 모델 학습을 시키고 평가를 시키면 또 정확도가 1이 나오게 되고, 아까 이제 표준 점수로 바꿔놓았던 값을 다시 프리딕트를 시키면 이번엔 제대로 도미라고 예측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것도 3점도로 보면 이 세모 데이터가 저희가 예측을 하라고 시킨 값이고, 이제 연두 색깔 데이터들이 최근접 데이터로 선정된 5개의 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모두 도미 데이터가 최근접이라고 뽑히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예측값이 도미로 나오게 된 것이죠. 넘겨주세요.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네, 박수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에 보시면 이제 저희 이번 과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 과제는 사이킨런 과제가 나갈 예정이고, 저희가 이제 공지방에 사이킨런 링크를 올려드릴 건데, 그 사이킨런 페이지를 정리하고 페이지의 아래쪽에 보시면 익샘플 코드들이 있는데 그것을 분석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목요일 자정까지 올려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